여러분, 퇴직한 다음 날 아침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38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울리던 알람이 그날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아, 이제 진짜 자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이 저절로 떠지더라고요. 6시 정각에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회사 갈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회의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팀원들한테 연락할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1시간을 멍하니 누워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하지?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공허함이었어요. 마치 30년 넘게 타던 배에서 갑자기 내려진 것처럼 방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뉴스를 보고 산책을 나가도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인가?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보내야 하나? 그렇게 2달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퇴직금과 연금뿐이었다는 걸요. 정작 중요한 것, 퇴직 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공허함을 극복했고, 인생의 2번째 막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퇴직 전보다 더 충만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일에서 나로 돌아오는 시간. 퇴직하고 처음 3달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시계부터 봤어요. 지금 출근하면 정시에 도착하겠구나. 그러다가 깨닫죠. 아,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그런데 그게 기쁨이 아니라 허전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정체성이 회사와 함께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누군가에게 늘 김 팀장, 김 부장, 아버지, 남편이었지. 그냥 나 자신으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더라고요.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사람은 뭘 좋아하지? 이 사람은 뭘 하고 싶어 하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이상해졌습니다. 집에 제가 있으니까 아내는 불편해했어요. 왜 자꾸 부엌에 들어오세요? 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세요? 저도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퇴직했으면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회사라는 무대에서 내려왔는데 새로운 무대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객석에 앉아서 남의 인생을 구경하는 관객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저는 작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노트에 딱 한 줄씩만 적기로 했어요.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처음엔 그냥 그렇다 별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1달을 적다 보니까 조금씩 제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침 햇살이 참 좋았다. 오늘은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오늘은 산책하면서 본 강아지가 귀여웠다. 별것 아닌 것들이었지만 그 순간들이 제 하루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노트를 보다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햇살, 따뜻한 음식, 작은 생명들.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나를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만들어준 정체성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드는 정체성으로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해야 하는 것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은 걸까? 그 질문에 답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채우는 건 돈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누구지?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그 답을 찾아갔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이부 돈보다 중요한 노후 준비.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직 전까지 저는 노후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넘게 적립식 펀드에 가입했고, 연금보험도 여러 개 들었고, 아파트도 한 채 마련했죠. 퇴직금도 제법 나왔고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살고, 가끔 외식도 하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이 고스란히 제 것이 되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좋았어요. 늦잠 자고, TV 보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그런데 석 달째 되니까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평일 오전이 제일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다 일하러 가고 저만 집에 남았을 때 그 적막함이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정말 중요한 건 경제적 안정만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거요. 돈이 있어도 할 일이 없으면 하루가 지옥처럼 길고, 할 일이 있으면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짧아집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노후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돈으로 사는 노후가 아니라 의미로 사는 노후. 그럼 그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일상의 루틴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루틴이 제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줬습니다. 아, 오늘도 시작이구나. 그런 느낌이요. 두 번째는 배움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늘 바빴습니다. 업무 때문에, 회식 때문에, 출장 때문에. 배우고 싶은 게 있어도 늘 미뤘죠.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그런데 정작 시간이 생기니까 뭘 배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포스터를 봤어요. 스마트폰 기초교실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런 거야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싶었는데 그냥 심심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저처럼 시간이 남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60대, 70대 분들이 모여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간단한 영상 편집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특히 손주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배웠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문자만 보냈는데 이제는 제 얼굴과 목소리를 담아서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대박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나는 아직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세 번째는 관계였습니다. 퇴직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좁아집니다. 회사 동료들과는 연락이 뜸해지고, 친구들도 각자 바쁘고, 가족들도 자기 일로 바쁩니다.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관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들과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써먹했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처한 상황도 비슷하니까 이야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혼자 고민하던 것들이 사실은 다들 비슷하게 겪는 일이었다는 걸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노후의 의미를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을요. 그리고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노후 준비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도전입니다. 60대에, 70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부 새로운 배움, 새로운 나. 퇴직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냥 심심해서요. 책을 한 권 빌리려고 둘러보다가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글쓰기 교실 수강생 모집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12주 과정, 무료. 글쓰기라 저는 학창시절 내내 글쓰기를 싫어했습니다. 일기 숙제도 억지로 썼고 직장 생활할 때도 보고서 쓰는 게 제일 스트레스였죠. 그런데 왜인지 그 공고문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한번 해볼까? 첫 수업에 갔을 때 참가자가 8명이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60대, 70대 분들이었어요. 강사님이 처음 내준 과제는 간단했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한 가지만 써오세요. 분량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뭘 쓰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아침 창밖을 보니 참새 2마리가 베란다 난간에 앉아 있었다.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 주면 다른 한 마리가 받아먹었다. 부부인가 보다. 그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다음 수업에서 그 글을 발표했을 때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글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일상에서 느낀 작은 감정이 바로 글의 재료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딱 3줄만. 오늘 본 것, 느낀 것, 생각한 것.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막막했는데 점점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글을 쓰다 보면 제 하루가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산책하다가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든 걸 봤다. 가을이 왔구나. 오늘은 아내가 좋아하는 호떡을 사왔다. 아내가 웃었다. 오늘은 손주가 전화해서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했다. 기분이 좋았다. 이런 문장들이 쌓이면서 저는 제 삶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쳐 쓸 일들이 이제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아침 햇살, 따뜻한 국물, 손주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제 하루를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12주 과정을 마쳤을 때 강사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블로그를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네이버 블로그든 티스토리든 여러분의 글을 세상과 나누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뭘 쓴다고 싶었는데 용기를 내서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블로그 이름은 60대 청년의 하루로 지었습니다. 거창한 글은 아니었어요. 그냥 제 일상, 제 생각, 제 감정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 산책길에서 본 강아지, 퇴직 후 달라진 아내와의 관계,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렵지 않은 이유 같은 주제들이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방문자가 5명, 10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하루 평균 200명 정도가 제 블로그를 방문합니다.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큰 위로가 됩니다.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저도 비슷한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글 보면서 용기를 얻어갑니다.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나는 아직도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있구나. 그 이후로 저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진 찍는 법을 배워서 블로그에 올릴 사진의 퀄리티를 높였고 유튜브 영상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아직 영상은 못 올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거 배워서 뭐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어? 배우는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그게 좋아. 사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젊은 사람들보다 이해도 느리고, 손도 느리고, 기억력도 떨어지죠. 그런데 그게 뭐 어떻습니까? 천천히 가면 되는 거지.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60대, 70대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때가 더 좋은 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내가 하고 싶어서 배우는 거니까요. 그 순수한 배움이 제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퇴직자가 아니었어요. 글 쓰는 사람, 배우는 사람,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 관계였어요.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부 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다. 퇴직하고 제일 힘들었던 건 고립감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매일 사람들을 만났어요. 좋든 싫든 부서원들과 매일 얼굴 보고 회의하고 점심 먹고 가끔 회식도 했죠. 사람이 많아서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외롭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연락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는 처음 한두 달은 연락했는데 점점 뜸해졌어요. 공통 화제가 없어지니까 어색해지더라고요. 요즘 어때? 그냥 뭐 그저 그래. 대화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각자 바쁘니까요. 아직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평일에 만날 수 없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자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집에서도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아내와의 관계요. 38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퇴직하고 나니까 왠지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아내는 불편해했습니다. 왜 자꾸 따라다니세요? 저는 따라다닌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어느 날 아내가 친구들 만나러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좀 나가서 뭐 좀 해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그 말이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아내도 아내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제가 계속 집에 있으면 그게 침범당하는 기분이 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가? 회사 동료 같은 관계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만나야 하는 관계도 싫어요. 저는 진짜로 편안한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 답을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문화센터 글쓰기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런 관계구나. 서로의 과거나 직업을 묻지 않고 그냥 지금의 나로 만나는 관계. 가르치려 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관계. 어느 날 그 중 한 분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카페에서 만나는 거 어때요?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6명이 모였습니다. 다들 60대 초중반, 퇴직하거나 일을 그만둔 분들이었어요. 첫 모임에서 우리는 약속을 정했습니다. 서로에게 조언하지 않기, 남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기, 비밀은 지키기. 단순한 약속이었지만 이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상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제 손주가 왔다. 요즘 무릎이 아프다. 아내랑 여행 갈 계획이다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퇴직하고 나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서 우울했다. 아내와의 관계가 어색해져서 힘들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두렵다. 이런 속마음들을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갔는데 이제는 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을 만날 생각에 월요일부터 기분이 좋아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모임은 제게 단순한 친목 모임 이상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곳,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곳,
그냥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곳.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 저는 또 다른 관계들도 만들어갔습니다. 한 분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 모임에도 참여했고, 다른 분이 시작한 등산 모임에도 가끔 나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관계망이 넓어졌어요. 집에서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밖에서 제 시간을 보내고 오니까 아내도 편해졌어요. 그리고 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집에서 심심하니까 아내에게 자꾸 말을 걸었는데, 이제는 밖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오니까 집에서는 조용히 있을 수 있게 됐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엔 항상 무거워 보였는데. 그 말을 듣고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달라졌다는 걸요. 좋은 관계들이 저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거요. 많은 사람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통하는 몇 명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야 하고, 마음을 열어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외로우신가요? 주변에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동네 문화센터든, 도서관이든, 복지관이든, 어디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관계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변화를 통해 제가 도달한 곳,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5분 나의 인생 2막, 이제 시작이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예전처럼 알람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요. 퇴직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 퇴직했을 때 느꼈던 그 공허함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하게 돼요. 예전에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없네였다면 지금은 오늘은 뭘 하면서 보낼까? 입니다. 같은 하루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고 산책을 나갑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봄에는 새싹이,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가을에는 단풍이, 겨울에는 고요함이 저를 맞이하죠.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이제는 다 보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나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어제 본 드라마 재밌더라. 점심은 뭐 먹을까? 소소한 대화지만 이게 행복입니다. 오전에는 주로 글을 씁니다. 블로그에 올릴 글을 쓰거나 그냥 제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쓰죠. 글을 쓰다 보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는데 지금은 하루가 모자랄 정도예요. 점심 먹고 나면 낮잠을 조금 잡니다. 30분 정도요. 예전에는 낮잠 자는 게 게으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쉬어야 할 때 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니까요. 오후에는 활동적으로 보냅니다. 화요일에는 친구들과 만나고, 수요일에는 문화센터 강좌에 가고, 목요일에는 도서 모임이 있고, 금요일에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네,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에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해보니까 제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도시락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고맙습니다 하시며 환하게 웃으실 때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녁에는 주로 집에서 보냅니다. 아내랑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TV를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오면 함께 시간을 보내죠. 예전에는 손주들이 시끄럽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생동감으로 들립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노트에 짧게 세 줄을 적어요. 오늘 좋았던 일, 오늘 감사한 일, 내일 하고 싶은 일.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게 제 일상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지만 저는 이 하루가 정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거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 사는 하루입니다. 퇴직 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늘 바쁘고, 늘 피곤하고, 늘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유롭고, 평온하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돈은 예전보다 덜 벌지만, 행복은 예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큰 집에 살지는 않지만, 편안한 집에 삽니다. 비싼 차를 타지는 않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화려한 삶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인생의 첫 번째 막이 끝났을 뿐, 두 번째 막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어쩌면 두 번째 막이 첫 번째 막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막에서는 해야 할 일을 했다면, 두 번째 막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막에서는 남들이 원하는 나로 살았다면, 두 번째 막에서는 내가 원하는 나로 삽니다. 그게 바로 인생 이막의 의미입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가끔 외롭고, 가끔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저를 지지해주는 친구들, 함께 있어주는 아내, 사랑해주는 자녀들과 손주들. 이 사람들이 있기에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계속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시작됩니다. 노후 준비는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무엇을 배우고 나눌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10분 산책하기, 하루에 3줄 글쓰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 만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나누고, 조금씩 성장하면서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이유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탄생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인생 이막을 만들어 갑시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